네, 반갑습니다. 네, 자, OX 특강 2탄입니다. 2탄. 네, 혹시라도 1탄 OX 강의 못 보신 분은 동영상 강의로 올라가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하십시오. 지금 이 팩트 경찰학의 OX 특강의 목적은 뭐냐면 OX 지문을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양으로서 승부하자는 거 아니죠. 양으로 승부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화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이게 모든 수험생의 고민일 텐데 사실은 방법이 간단하지만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 방법을 몰라서 자꾸 기존에 양치기만 했었죠. OX 지문 같은 경우에 제가 갖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거의 뭐 6,000개, 7,000개가 넘는 게 있는데 그거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까요? 언제 보려고? 그거 봐서 뭐 하려고? 알겠죠? 그건 여러분 경찰학 한 과목 시험 보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린 한 과목의 승부가 아니라 뭐다? 여러 과목을 봐야 됩니다. 최소한 3과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양이 아니라 이 중요한 지문을 토대로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정리된 걸 토대로 해서 이게 좀 확실해지면 그때는 이제 마음껏 모의고사도 푸시고 여러 가지를 확장하시면 됩니다. 어제도 카페에 어떤 분이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으냐 OX를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는데 둘 다 맞지만은 중요한 건 방법상 이러한 정리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로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이 기존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꾸 문제만 막 풀다 보니까 회독 반복되어 가지고 이제 알게 됐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안 좋으냐면 이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눈에 익숙한 거지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 문제가 살짝만 틀어버려도 시험장 가서는 못 맞췄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제한하고 그 제한된 시험 범위 내에서 빨리 스피드하게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 못 찍은 것들을 또 한 번 더 검토하는 시간도 가져야 되고 OMR도 기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체감 난이도하고 시험 문제 자체가 갖고 있는 난이도는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거 쉬운 문제인데? 쉬운 문제도 어렵게 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1분에 한 10개 지문을 다 풀어봐라. 이렇게 하면 쉬운 지문도 스스로가 놓쳐버립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가 체감 난이도에 부딪힐 것들을 고려해서 다시 말하지만 내용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얼마든지 확장해도 되는데 역으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 거, 역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은 연어뿐이죠. 네, 연어만 그렇습니다. 알겠죠? 네, 연어만 거슬러 올라가니까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가고 그럼 그 문제단 뭘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최종 마무리 암기가 이제 여기에 들어오겠죠. 이러한 순서로 넘어가신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자, 더불어서 우리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각 영역의 중요 지문을 제가 뽑아서 정렬해 드리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이 또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또 이런 OX를 좀 연습용으로 훈련용으로 해 보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사용하냐면 오픈 카카오방 들어가시면은 오픈 카카오 들어가시면 여기 경찰학 김만희 들어가시면 여기에 OX 지문들이 하루에 오전에 한번 저녁에 한번 2번씩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으니까 영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셔가지고 식사할 때 잠깐 보고 이렇게 해서 요 오픈 카카오방 여기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은 병행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요즘 아주 핫플레이스가 되어가지고 아주 좋은데 그래서 여기다 나중에 모의고사까지 첨가해서 드릴 테니까 자료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준비하는 과정에 뭘 해야 될지를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외에 질문할 것들이 있으면은 네이버 카페로 카페 팩트 경찰학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문제 2탄 들어가 보죠. 36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네. 36번. 자, 탄약과 무효는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네, 굉장히 단순하지만 확실히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흔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란 말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처럼 역할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 바로 이 탄약고에 대한 이런 문제에 이주어질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분리라는 겁니다. 분리. 그래서 다른 지문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이 분리라는 포커스를 정확하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분리. 이것 이외의 것 가지고 장난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경찰학을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틀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분리한다는 점. 그래서 왜 분리하느냐? 분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분리하는 이유는 뭐야? 그냥 하니까 하는 걸까? 분리한다면 어디 때문에 분리할 것 같아요? 탄약고 때문에 분리할까? 무기고 때문에 분리할까? 탄약고죠. 왜? 터지잖아.
알겠죠? 이 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탄약고 폭발로 한 번 폭발로 주변에 250명이 몰살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탄약고의 무서운 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탄약고를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탄약고는 분리도 하고, 그래서 이 탄약고라는 것은 화약 덩어리죠. 그렇죠? 요즘은 엄청난 승전 화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TNT들이 많은데, 이것은 분리하는 게 원칙이고, 항상 전제가 폭발의 위험, 이것 때문에 분리시키고, 그리고 여기에다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전기 설치하면 안 되죠. 스파크라면 터져버리니까. 알겠죠? 그러면 전기 설치를 전혀 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럼 밤에 어떻게 한다고? 깜깜할 때 가서 뭐 더듬더듬 찾을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뭘 한다? 그렇죠. 전기의 위험이 가장 적은 후레쉬, 알겠죠? 손전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손전등을 사용하고 또 하나, 그럼 절대 안 해야 될까? 이 탄약고라는 게 여러분, 이 짜잘한 이런 이 정도 교실 사이즈, 강의실 사이즈가 아니라 그 이 건물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비축량이 적다고 난린데,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장비하기 위해서 전기를 아주 예외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방폭 장치를 한 다음에, 기본 이론 때 방폭 장치를 어떻게 전선을 감싸는지 한번 설명드렸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전기 기사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그냥 우리는 방폭 장치하고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뭐다? 전기 설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조건 분리한다. 그래서 안전을 대비한다. 이게 탄약고의 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37번 가보면, 탄약고 내에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고 했죠. 이 여기에 왜 원칙이란 말이 들어가냐면, 여기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단 뭐 방폭장치를 다 갖춘 다음에. 알았죠? 그래서 원칙이란 말을 쓴 거고, 그래서 일단 여기는 틀렸죠. 조명은 전 건전지 등으로 하여서 방화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네, 바로 이것은 36공과 더불어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약고를 핵심으로, 무기고를 보자는 게 아니죠. 탄약고를 핵심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를 딱 정리해버리면 탄약고 관련되는 질문들은 한 방에 싹 해결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리입니다. 그래서 최소화된 지문을 토대로 해서 최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연습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특강이고, 거기에 팩트 경찰학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38번 가보죠. 경찰 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 공무원 직무적격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가 있을 때는 즉시 대의한 무기 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건 이제 전형적으로 무기 회수는, 무기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회수라는 건데, 이 회수를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강제적 회수 대상이 있고 임의적 회수 대상이라는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알겠죠? 이런 건 이해를 해두지만 이런 건 확실하게 암기를 정확하게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당연히 강제적인 회수 대상을 봐두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강제 회수의 대상은 규칙 규정에 법으로 딱 정하고 있습니다. 3명의 타겟을 갖고 있죠.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징계 대상이 된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사의를 표명한 사람.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징계, 형사, 이건 두 문자를 얼마든지 활용해도 되는 겁니다. 징계, 형사. 이렇게 해서 확실히 강제 회수 대상을 외워두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팁을 드릴 것은, 두 문자가 불변의 법칙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내용들은 내용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이런 법적 영역에 있는 규정들을 그래도 그대로 내주기 때문에 단순 두 문자로 처리해도 되는 것들이 있지만은, 뭐 원칙이란 이런 것들 단순 두 문자로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두 문자 자체 함정에 빠져서 시험장에서 내용화되는 형태로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문자를 외우실 때 가능하면 그냥 두 문자만 다다닥 반복하면서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두 문자를 풀어도 보고 다시 묶어도 보고, 알지 파일을 묶었다 풀었다 하듯이 이렇게 해서 자꾸 훈련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냥 두 문자만 외우고 난 넘어갔어. 그러면 나중에 진짜 징계 형사 뭐지? 어떤 놈이지? 어떤 형사일까? 이런 식으로 해서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외울 것들은 외워두고 나머지 이해할 것들은 이해를 하고. 그래서 경찰학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본 이론 때도 아주 강조했지만 이해의 폭을 넓힐 것과 암기를 할 것들을 좀 구별하고 그 폭의 대상에 따라 성격을 달리 좀 접근해야 되는데, 대부분 지금쯤 제가 상담을 해본 학생들을 토대로 본다면 그냥 마구잡이로 외워버리죠. 그리고는 스스로가 난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비하를 합니다. 아니요. 머리는 정상적입니다. 알겠죠? 이 학원에 프라임 학원에 남들도 잘 모르는 이 프라임 학원을 찾아오실 정도면 똑똑하고 스마트하십니다. 그 정도 머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남은 건 뭐다? 이제 대상을 좀 분류를 해서 그 대상에 맞게 접근을 해 보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기본 강의에서 해뒀으니까 파트별로라도 좀 골라서만 보십시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징계 형사. 그러면 임의적인 것과 강제적인 것을 구별하는데 임의적인 것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내서 이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뭐 정신병 전력이 있다든가 혹은 고위험군으로 판단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문상에서 굉장히 낚기가 쉽죠. 그래서 확실한 대상인 강제징수의 징계 형사 이들을 봐둡니다. 자, 그러면 지문으로 오셔가지고 38번에 경찰견의장은 무기를 유대한 자 중에서 경찰 공무원의 직무 적격성 검사 결과 고위험군이죠. 네, 그래서 해당되어 있을 때는 즉시 대한 무기 탄약을 회수하여야 한다. 아니라고 했죠. 강제 징수, 즉시 회수는 바로 징계 형사. 징계로 대상이 된 사람, 형사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사람, 그리고 사의를 표명한 사람. 요 셋 분입니다. 셋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 여기 지문에 썼던 것은 고위험군이라든가 뭐 이들은 전부 다 대표적으로 임의적인 회수 대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장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한다? 무기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알겠죠? 네. 그리고 밑에 요 39번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무기 대상, 이 강제적인 보관 대상은 있습니다. 이거 회수하는 거고 잠시 보관하는 거죠. 보관의 대상도 구별해 두시오. 보관 대상은 누굽니까? 이제 상사의 사무실에 출입할 때, 상사 사무 출입할 때, 그리고 술자리 연회장에 들어갈 때, 그리고 또 뭐다? 정황상 판별이 필요할 때. 그래서 이것은 술상사 요 보관의 대상으로서 요거는 강제고 술자리라든가 연회 상사의 사무실에 들어갈 때 정황상 무기를 잠시 보관해야 된다. 이럴 때 술상자. 이것은 바로 보관의 대상입니다. 잠시 이미 자, 그렇게 구별을 해 두시면 무기 관련되는 내용들은 되겠습니다. 39번을 가보죠.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에 사용하는 경우에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알겠죠? 1탄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이게 사실 한국 경찰이 좀 이러한 특성을 많이 갖습니다. 무기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릴을 즐기는 게임이 바로 러시안 룰렛입니다. 그렇죠. 공포탄 없이 한 발 넣어서 돌려보자 이건데 시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웃자고 한 소리고. 네. 그래서 공포탄과 실탄을 장전하는데 다만 대간첩 작전, 살인 강도 등의 중요 범인이나 무기 흉기 등을 사용하는 범인의 체포 위해 방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1탄부터 실탄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들이 수업 때도 좀 비난했지만은 그런 급박한 상황에 과연 1탄부터 실탄 장전하다가는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습격당해버리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적실성이 있는 조항이냐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기본 경찰의 임무는 뭐다? 너의 생명을 바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규정은 규정대로 봐놓으시고, 그래서 공포탄 그리고 2탄이 아닌 실탄인데 여기서 탄 했으니까, 자, 그럼 권총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항상 기준을 만약에 발사해야 되는 경우라면 기준을 어디로 잡고 있다? 대퇴부 이하. 알겠죠? 대퇴부 이하. 제가 지금 키가 커서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 아래. 알겠죠? 이 아래입니다. 우리 판례상 이건 센스 있게 알아놓으세요. 허리 위를 겨냥해서 뭐 임의적으로 쐈던 어떻게 해서 발사됐던 고의가 없이 쐈던 간에 허리 위를 만약에 상대방이 가격 총알에 맞게 되면 거의 위법 판단으로 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했을 때 항상 판례는 뭘 사느냐? 과잉, 비례 요 원칙을 끌어들여 가지고 무조건 위법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판례에 대한 정리까지 같이 연동해 두십시오. 자, 됐고 그 다음 40번. 차량 운행 시의 책임자는 1차는 운전자, 2차는 선탑자, 3차는 바로 장으로 한다. 네, 기본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그렇죠? 네, 이거는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보더라도 당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차량으로 본다면 자, 차가 있으면은 자, 여기 있고 운전자가 여기 있겠죠. 운전을 하게요. 그다음에 있고 보통 이렇게 갔을 때 차 상황 누구 책임입니까? 네 책임이죠. 운전자 네 책임. 핸들 쥔 놈이 짱이죠. 그래서
운전자가 항상 1차적인 거고 그다음 옆에 여기가 이제 선탑자라는 자리입니다. 2차적인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3차적 책임은 사실 승용차 4인석 기준으로 한다면 바로 골든석은 여기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골든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 탈 때 여기 앉지 절대 선탑하지 않습니다. 선탑자는 뭐 돈 내는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그렇죠? 저는 여기 앉습니다. 그런데 운행상에서는 사실 1차, 2차지만 이 차량의 소유주체로 봤을 때는 결국 장에게로 가는 그런 3차적 관계를 갖고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 원칙으로서 관리적 차원에서 룰을 만들어 둔 겁니다. 네, 자, 그것은 간단히 확인용으로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